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안의 최병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물 양도시에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하는 것과 그리고 건물 양수인이 건물을 양수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로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보장을 위해서 그 임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장기로 임대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코로나 등 경제 사정의 변화로 영업 부진이 계속되는 경우에 장기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임차인은 월차임 지급이 더 힘들어지고 그 힘들어지는 것이 가중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또한 코로나 등으로 상가 건물의 공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자 건물주인 임대인은 상가 건물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경우에 영업 부진에 빠져있던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차 건물 매매를 이유로 임대차를 종료시킨 후에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그리고 임차 건물 주인인 임대인이 건물을 매매할 때 임차 건물을 양수하는 양수인의 경우에 어떠한 점에 주의를 하여야 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3조에서는 대항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1항에서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2항에서는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이 대항력에 관한 규정인데요. 그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할 때까지 임대차 관한 권리, 그러니까 임차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임대차 중에 어떤 부속물 등을 임차 장소에 설치를 했을 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등 이러한 어떤 임대차 관련된 권리를 3자에게 임대인이 아닌 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상가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발생된 이후에 상가 건물이 매매 등을 이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은 임대인 지위를 건물 양수인이 그대로 이어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 규정상 당연하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 건물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매매 사실의 통지나 임차인의 승낙 등은 불필요합니다. 당연히 법률상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다는 것이죠. 한편 양도담보권자 같은 어떤 소유자로 보기 힘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상가임대차보호법 3조 2항에서 말하는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사실상 소유자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기에 양수인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인 지위 승계 규정이 어떠한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종전 임대인은 상가 건물을 매매하거나 기타 등의 사유로 어떤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경우, 특히 매매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될 의무라든가 임대인의 어떤 수선 의무, 임대인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 의무 등은 소멸하고 그러한 의무들은 상가 건물 양수인에게 그대로 면책적으로 이전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양수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건물 양수인 자기의 채무의 이행이 불가하므로 종전 임대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건물 양수인인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채권과 채무가 한 사람에게 속하게 되므로 보증금 반환 채권은 혼동이라는 법리에 의해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 양수인은 임차인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공제하고 매매대금 등을 정산해야 어떤 그 위험, 이중지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매매할 때 거래관행으로 매매대금에서 임차 보증금을 공제하는 그러한 어떤 실무가 자리 잡힌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상가 건물 양수인인 경우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의해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될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어떤 대법원 판례 사안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의 임대인, 그러니까 건물 전 소유자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한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차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위 건물 양도로 임대인의 지위 및 임대인의 가압류 제3채무자로서의 지위도 동시에 승계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위 대법원 전원합치 판결의 다수 의견에 따르면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어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또다시 임차인의 어떤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한 가압류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 건물 양수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한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는지 매매할 때 사전에 조사하여 가압류 등이 있다라면은 임차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양도인이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 것을 묵비하거나 속인 경우에는 임차 건물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내지는 매매계약 해지라든가 형사상 사기 고소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임차 건물이 양도 등 소유권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 임차인은 그 종전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는지, 탈퇴할 수 있다면 그 방법과 시기는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임차 건물의 양도 등 소유권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가 건물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임대차 관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평의 원칙상 임차인에게 기존의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탈퇴하는 방법은 임차인이 임차 건물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임대차 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를 탈퇴할 수 있다라는 위 대법원 판례를 알면은 그대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인데, 만약에 임차인이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임대차 관계를 종료시키겠다라는 이의 제기를 하였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법원 2심과
대법원은 같은 사안을 두고서 엇갈린 판단을 했습니다. 2심은 임차인의 이의제기가 있었다라고 판단했고요. 대법원은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2심이 어떠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임차인이 이의제기를 했다라고 판단했는지 그 사실관계를 열거해 드리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2000년 7월 31일 임대차 계약을 합의해지기로 한 사실, 임대인이 건물 양도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양수인으로부터 받으라고 통보한 사실, 이에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달라고 가압류한 사실, 이러한 사실들을 보고서 임차인은 임대인 지위 승계를 거부 내지는 이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사실을 언급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이 언급한 사실관계를 보면은 임차 건물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한 사실, 임차인은 보증금 수령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양도된 임차 건물의 경매 절차에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었다라는 전제에서 배당 요구를 한 사실,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법원은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에게 한 행동보다는 건물 양수인에게 임대인 지위 승계를 전제로 한 행동을 더 중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건물 매매 시에 거래 안전 등에 있어서 임차인의 이의 제기보다는 거래 안전을 우선시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어떤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힙니다. 그런데 일부 실무가들은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그러니까 그 법리라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를 탈퇴할 수 있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기간 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 건물의 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아직 임대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차 건물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위 두 경우 모두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에 있어 기간 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임대차 중에 임대인이 임차 건물을 양도하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건물 양수인 등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건물에 임차인이 있는지, 임차인이 있다라면은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 보증금 채권을 가압류한 등 그러한 사실들이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되고, 동시에 매매대금에서 임차 보증금을 공제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한 어떤 상담은 법률 전문가와 하시고요. 필요한 조치 내지는 시기를 꼭 놓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